예, 오늘코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미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3대 지수 장중에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물가 이슈 시장 아무래도 여전히 집중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예, 중국 물가는 이제 마이너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0% 나왔고 공급자 물가 지수, 도매 물가라고 하죠. 이거는 마이너스 5%까지 중국 나오면서 어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부각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물가가 잡히는 거 맞아? 라는 우려감으로 금리 인상 확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한 번 올리는 건 기정사실화, 9월에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같은 데를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기 이렇게 안 좋은데, 이미 안 좋은데 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이렇게 강하면 나중에 경기가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장중에 하방 압력을 더해가면서 특히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기술 기업들이 거의 다 떨어지면서 나스닥 시장 장중에 낙폭이 꽤 크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때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한 가지 패턴도 특징적이었습니다. 12일에 발표 예정인 미국의 CPI, PPI 일단 확인하고 가자. 그리고 실적 시즌에 대한 경계, 여전한 상황인데요. 이 수급에 대한 부분도 놓칠 수는 없겠습니다. 24일에 나스닥 100 특병 리밸런싱 예정인데 이때 빅테크의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고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수급 꼬임으로 시장에서 해석하는 분위기도 있었고요.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나스닥 지수까지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테크 기업보다 이날은 상대 강도가 높은 건 민감주, 그리고 경기 방어주인 헬스케어 섹터의 강세. 그래서 나스닥 지수보다 다우 지수가 훨씬 더 탄력적인 흐름 장중 내내 가지고 갔고요. S&P 500 지수는 딱 그 중간 사이에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눈에 띄는 특징주 몇 가지가 있었는데 노바백스가 한 30% 가까이 급등하면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를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캐나다와 백신 비용 지불 합의 소식이 들리면서 돈 들어온다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쇼크웨이브 메디칼 같은 경우 6% 강세,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는데 심혈관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긍정 평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기가 치과나 미용 의료기기 편중도가 높은 편인데 오늘 어떤 반응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빅테크는 다 떨어졌습니다만 메타 홀로 상승세, 여전히 스레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위터의 대항마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103시간 만에 가입자 1억 명 돌파했습니다. 신기록이죠. 챗GPT의 2달의 기록을 이번에 깨면서 메타의 주가는 시장과 무관하게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나머지는 근데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모두 1, 2%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레드 테마라는 게 최근 미디어 디지털 광고 기업이 이제 주가의 기대감으로 급등을 하는 모양새이긴 합니다. 시간외 거래에서도 몇몇 기업 추가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레드는 아직 광고 도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을 할 때 좀 조심해야 한다라는 목소리 적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 모빌리티 쪽이 지속적으로 좋습니다. 이제 조비 등을 필두로 해서 나르는 전기차 상용화가 1, 2년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기대감으로 미국에서는 52주 신고가 영역 계속 가고요. 국내 연관돼 있는 기업들 지속적으로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흐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 비중 조절 이슈랑 같이 움직이는 게 엔비디아 시총이 크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단에 배열돼서 혼자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AI 테마주들이 숨고르기에 들어갔기 때문인지 홀로 한 0.8% 조정이었는데요. 나머지 반도체 좋았습니다. 특히 D램 대표적인 종목 마이크론이 3% 급등, 그리고 인텔 또한 2.8%, 그러니까 중국에 공장 가지고 있는 두 종목 좋았고 반도체 장비주까지 간밤 흐름 좋았습니다. 한국과 연관이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강세였고요.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0.4% 상승, 장 초반에는 이 지수 거의 따라가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정도만 조정을 받았습니다. 개별 이슈가 있었는데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가격 전쟁 이제 하지 말자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 서약에 15개 기업이 동참했는데 그중에 한 기업이 테슬라로 밝혀지면서 2% 가까운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나머지 최근 들어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는 리비안, 루시드 등의 전기차 모두 강세였고요. 2차 전지, 소재, 배터리까지 일제히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로봇 괜찮았고 농업 비료 테마는 좀 좋지 않았습니다. 많이 좋지 않았죠. 우리나라 연간에서
움직이는 쪽이 뭐 사료, 비료 테마 그리고 음식료 테마이긴 한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가이던스 이번에 이 FMC라는 기업 하향 조정이 나왔거든요. 종합 농업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비가 이제 작년 수준밖에 안 되는데 판매 채널 재고는 많이 줄어서 판매할 수 있는 양 자체가 줄기 때문이다. 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연관해서 우리나라 직접적인 그 고리가 많지는 않지만 예, 테마의 움직임이 이렇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장중에 이제 중국 이슈가 영향을 많이 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중국 지수 보시면 장 초반의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알리바바 벌금 부과되면서 아, 빅테크 규제 이제 마무리되는구나라는 인식으로 급등 출발을 했는데 그 앞서 이제 말씀드린 그 인플레이션 데이터 공개되고 나서 여기는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전강 후약의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면서 사실 이 지표가 공개되면서 우리 시장도 코스피가 뚝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지수도 막판 차익 매물 출회되면서 이 영향권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크게 좀 특징주의 흐름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긴축 강화 우려로 기술주가 약한 대신에 반대로 기술주 갈 때 못 갔었던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가 강한 모습. 어제 우리나라의 종목으로 봤을 때는 기계 섹터, 보험, 건설, 조선, 지주회사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늠자로 이제 계속 보셔야 되는 게 앱코프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심리 일부 위축된 건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도 놓칠 수 없는 게 주식이다라는 저가 매수세 유입이 또 계속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그 가늠자로 이제 코프로의 흐름들이 특징적으로 잡히는데요. 어제 장 초반에 100만 원 기록을 했었고 100만 원 부근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때는 전체 시장의 상승 종목 수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자 갑자기 우리 시장 전체로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나는 그런 패턴을 그렸는데요. 특히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때 그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승을 할 때 약간 스며시 상승하는 패턴이 전체 시장에는 도움이 되는 모습이 요즘 이어지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만 한 종목이 급등을 하다 보면 수급 블랙홀의 역할을 하면서 수급이 쏠리죠. 나머지 종목이 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에코프로가 또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장중에 급락을 하더라도 전체 시장 분위기, 투자 심리가 얼어붙기 때문에 이 완만한 상승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흐름들 체크해 보시고요. 어제 기록한 신고가, 신저가 종목 그리고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종목들 기입을 해봤습니다. 신고가는 앞서 말씀드린 중후장대 섹터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신저가에서는 수주 소식이 있었으나 주가는 계속 아래로 내리꽂히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등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패턴 보셔야 합니다. 새로운 뉴스로 작용하는 건지도 좀 들여다보셔야겠고요. 어제 종목별 테마주들의 반응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스레드 이슈 품고 가는 디지털 광고 대행사들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밖에 2차 전지 장비주가 뭐 무더기 신고가 어제 나왔습니다. 하나기술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시간외 거래에서는 한 1% 조정이라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요즘 이 패턴이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LG에너지솔루션 실적 실망감이 나오고 나서요. 상대 강도 측면에서 봤을 때 셀 기업이나 배터리 소재 기업보다 그 수급이 장비로 이동하는 패턴이 요 며칠 잡히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그 밖에 반도체와 자동차도 장비와 부품의 상대 강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안에서 또 건설주, 중소형 건설주 위주의 강세가 좀 어제도 두드러졌고 보험 테마의 강세 눈에 띕니다. 개별 이슈도 있었습니다. 삼성생명에서 재무 비율 안정적으로 공시를 하면서 잘 버텨주는구나 또 한 가지의 이슈였지만 근본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의 수혜주, 보험주가 대두되면서 어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된 특징은 지난주에 유독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그런 섹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시장 지수가 밀릴 때요. 이렇게 이런 스레드 테마나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나 단기 테마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오늘 우리 시장이 살아난다면 이들 종목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도 같이 해보셔야겠죠. 시간의 특징주 원전 테마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과 맞닿으면서 외교 세일즈에 대한 기대감도 한켠 자리했고요. 어제 정부에서 SMR 관련 이 브리핑 내용도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도 단기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 위주로 어제 시간 외거래에서 흐름을 나타냈는데 아마존이 인천에 데이터 센터 건설할 거라는 추측 기사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더 볼게요. 장비주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지난주 4일 주 초에 이 부분 좀 정리해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셀 기업, 특히 이제 양극재 대장주인 에코프로가 급등을 하자 같이 온기 확산인 측면에서 배터리 장비주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정리를 해드렸고. 이 형광펜으로 칠해드린 부분이 이제 하나기술이 6월 27일에 대규모 장비 수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디에서 장비 수주가 추가적으로 나올까 증권가에서 꼽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점 체크를 해드렸고요. 어제 뭐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 하나기술이랑 피롭텍 정도 눈에 띄었고 특히 이제 급등을 했던 게 보시면 PNT 같은 이 3사의 동일하게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밸류체인들은 캡처해 두시고 꾸준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수주가 뒷받침이 되어야 상승이 담보가 되겠죠. 그 점은 기억을 하시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정리하다 보니 한 가지의 공통된 패턴이 눈에 띄었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일명 세론 뉴스. 호재가 나오더라도 그 호재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호재에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내는 그런 패턴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엔터와 광물, 반도체 재료 부품과 게임이었습니다. 사실 여기는 세로뉴스라기보다 네오위즈 피해거지 출시 임박인데 9월 출시 예정이거든요. 아직 한참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게임주는 부진한 모습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엔터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의 뉴진스 어제 신곡 공개를 했습니다만 하이브를 중심으로 엔터주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옐런 장관 방중 종료 일정과 맞닿아서 방중 전에 희귀 광물에 대한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그들 종목이 어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리해드린 ISC 업계에서는 사실 추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SKC에서 인수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이 구체화가 발표되자 세로뉴스인지 어제 ISC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동진세미캠도 이 섹터에서 같이 크게 밀렸는데요. 오버행 이슈가 따로 있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어제 조정받는 양상인데 일부 종목에는 이 하락이 이제 매수의 기회라는 의견도 좀 적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도 세론뉴스가 나올까라는 차원에서 일정을 정리해 보셔야겠죠. 세론뉴스일까 아니면 달리는 말이라서 더 달리게 될까 흐름들을 체크해 보셔야겠지만 2차 전지와 엔터, 방산, 원전, 재건 테마 일정이 이번 주에 집중돼 있습니다. 오늘이고요. 포스코그룹 밸류데이 IR 발표가 있습니다. 어떤 청사진을 발표하게 될지 관전 포인트고 내일은 에코프로 그룹주 실적 발표일 있죠. 2차 전지의 중요한 일정입니다. 엔터기업 쪽에 어제도 있고 오늘 금요일 줄줄이 신곡 발표나 데뷔 무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원전, 재건 테마는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순방 일정과 맞닿아 있는 내용인데 기대감으로 요즘 많이 오르긴 했는데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챙겨보셔야겠습니다. 7월 10일, 어제, 이거 준비를 했다가 못 갔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안 돼서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 증시에서 그 중후장대 섹터, 특히 이제 기계 인덱스 쪽이 52주 신고가를 달렸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제너럴 일렉트릭인데 2%인가 3% 올라가면서 또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우리나라 맞닿아 있는 게 인프라테마 건설기계와 송배전 전압 관련 기기들 쪽입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고요. 공급망 재편이라는 이 사이클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양상입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죠. 코로나19 공급망 차질의 근원이 중국이고 그러면 이 공장의 차질이 한쪽으로 너무 몰려 있으면 나중에 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브라질, 인도, 다른 공장으로 나가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나 멕시코 등 최근 대체 국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공급망 재편과 맞닿아 있는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미국향 자동차 수출 확대인데 이번에 발표된 수치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점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향 전력 설비 부품 수출액도 같이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돋보이는 성장
성장세인데 자동차 쪽은 자동차 부품이 되겠죠. 특히 전기차 쪽으로 같이 납품하는 관련주들 따로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 인프라테마는 그동안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이 두 섹터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미 증시에서도 연관돼 있는 기업들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접근 가능한 건지 출연자들에게 점검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의 당잠서였습니다.